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의 폭락에 거액을 베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월가의 현인들이 인공지능 주식에 화려한 파티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등골 서늘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 인생을 바꿀 대박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의 이면에 가려진 현실은 어떨까요? MIT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업의 무려 95%가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의 힘든 하락장에서는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려던 수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의 30%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한두 종목을 쫓는 투자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워런 버핏과 같은 진짜 부자들이 수십 년간 검증해 온 절대 마르지 않는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월가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80배,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는 214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뜻이죠.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 역시 기술 주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10%에서 20% 수준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를 5년 앞둔 박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분과 아껴 모은 돈을 소위 말하는 AI 유망주 몇 개 집중 투자했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죠. 하지만 2022년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선명한 파란색 숫자들이 마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곧 반등하겠지 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1억 원을 돌파했던 그의 은퇴 계좌는 불과 몇 달 만에 68,00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30% 넘게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 부장님의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MIT의 연구 결과 AI 프로젝트 중 단 5%만이 의미 있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화려한 뉴스 너머에는 95%의 실패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조차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 며 거품의 위험을 직접 경고했습니다. 박 부장님의 실수는 특정 시점에 고평가된 소수의 기술주의 전 재산을 건 거치식 투자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복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심장은 철렁 내려앉고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해 가장 쌀 때 모든 것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박의 꿈이 어떻게 쪽박으로 변하는지 그 아픈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박 부장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찾아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진짜 부를 쌓아 올리는 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과장님입니다. 그는 2017년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아니라 그저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졌을 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돈을 쓰고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다. 하지만 그의 투자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록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마음속에서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원칙을 믿고 시장의 소음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의 계좌에는 1200%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 과장님의 성공 비결이 과연 엔비디아 라는 종목을 기가 막히게 맞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내는 인내심. 그리고 둘째, 언제 살지 타이밍을 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의 위험을 낮추고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시키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의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유망한 말 한 마리를 고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경주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70%는 미국 S&P 500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VO ETF로 채우세요. VO는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대표 우량주 500개의 단 0.03%라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자동 분산 투자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성장성을 더하고 싶다면 나머지 30%는 나스닥 100 기술주에 투자하는 QQQ를 더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VOO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15%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50만원씩 20년간 꾸준히 VOO에 투자했다면 여러분의 원금 1억 2천만원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4억 7천만원이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미래 먹거리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다음 타자를 직접 찾으려고 밤새워 공부하지 마세요. 대신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키우는 차세대 산업 전체에 작게 분산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드론, 양자 컴퓨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분야의 유망한 중소형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전체 자산의 5%에서 10% 미만으로만 담아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 거목으로 자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성장의 과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세금이라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힘들게 번 돈 밑 빠진 독처럼 세금으로 줄줄 새어 나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VO나 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할 때 반드시 ISA 즉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200% 활용하셔야 합니다. ISA는 나라에서 주는 절세 보너스 통장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 중 200만원, 조건에 따라서는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이상을 벌어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원칙과 시간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를 쫓는 투기는 여러분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지만 시장 전체를 사서 꾸준히 모으고 세금을 아끼는 이 단순한 원칙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깨달은 이 원칙이 여러분이 평생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부의 벽을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단단한 계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을 열어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이번 달 월급날 VOO ETF 단 한 주라도 사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2의 월급 통장을 위한 첫 번째 실천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며 함께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